충분히 수면을 취합니다. 일관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약간의 조언 같은 걸 해주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 이깟 립밴드가 얘기한다고 듣겠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워치 4 장기 사용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는 뭔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차고 잠을 자는 게 불편할 것 같다. 여전히 가격이 좀 부담된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가 너무 크고 불편할 것 같아서,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스마트 밴드로 스마트워치에 입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발매된 립밴드 7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렛츠고! 우선 립밴드 7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화면이 얇게 나오는 스마트 밴드 중에서도 화면 크기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정보량이 많고요. 얇고 가볍고 워치 페이스를 마음껏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이 밴드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도 쏠쏠하게 쓰기 좋고요. 운동 기능도 꽤 다양해요. 자, 그런데 빠밤! 운동 기능에서 결정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또 알림 기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5만 원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잘 알고 사면 최고의 가성비, 무턱대고 샀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저는 발매되자마자 구입해서 49,8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49,000원에서 59,000원 사이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립밴드 6보다 약간 가격이 올랐는데 디스플레이가 1.56인치에서 1.62인치로 커지고 최대 밝기도 450니트에서 500니트로 더 밝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가서 손목을 들어 올리지 않아도 날짜, 시간, 걸음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배터리도 전작보다 늘긴 했는데 화면도 커지고 AOD 기능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사실 실사용해보니까 배터리 용량 늘어난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립밴드 7을 처음 이렇게 딱 받으면 상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블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랙 실리콘 밴드에 워치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예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얇고 가볍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안 예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밴드 스트랩 디자인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실리콘 스트랩 여러 가지 색상부터 뭐 스포츠 스트랩, 메탈 스트랩까지 저는 그냥 가볍게 쓰고 싶어서 스포츠 밴드를 구입했고요. 이게 밑밴드 6랑 크기가 약간 달라서 이 6용 스트랩이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포츠 밴드도 6용으로 나온 건데 뭐 지금 알려진 소문과는 달리 막상 써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의 유격이 있기는 하지만 막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빠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짜 자세히 보면 보이는 살짝의 유격이 있는 정도라서 제품에 따라 이런 실리콘 재질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던 거 쓰셔도 무난하게 그냥 쓰실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제품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 사는 경우에는 7 전용으로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워치 페이스 자체도 립밴드 전용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무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다른 스마트워치들보다 훨씬 가볍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기본 실리콘 스트랩 착용한 상태로는 25g입니다. 갤럭시 워치 4가 45g, 애플워치 7이 39g. 자,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워치에 비해서 가로로 짧잖아요. 화면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표시되는 정보량도 적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화면이 되게 커졌고요. 기본 화면에서도 날짜, 시간,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 배터리 용량, 칼로리 얼마나 소비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알림이 왔을 때도 여기 이렇게 가득 글자가 다 보여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메시지 내용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생각했던 것만큼 화면이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저는 사용하면서 화면 밝기를 50 이상으로 높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화면 밝기가 50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으로 올리면 이게 실제로 보면 눈이 부실 정도예요. 햇빛이 막 쨍쨍한 날 밖에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펙상으로는 500니트 밝기고요. 이렇게 켜진 화면뿐
이것뿐 아니라 AOD 화면 지금 보이죠? 이 AOD 화면도 밝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 Mi Band 7부터 AOD 기능이 들어갔어요. Always on Display라고 하죠. 설정에서는 항상 표시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손목을 내리고 있을 때도 시간, 날짜, 걸음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림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미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면서 유용했던 기능인데요. 이 미밴드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랑은 다르게 스피커도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소리로는 알림을 울려주지 않고요. 진동으로만 알림을 울려줍니다. 물론 진동은 색이라든가 패턴 같은 것들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원하면 진동을 끄거나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밴드는 이 미피트니스라는 전용 앱을 폰에 설치해서 연결을 해서 쓰거든요. 이 앱에서 모든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앱 알림이라고 있는데 휴대전화 동기화 설정이 있고 그냥 사용자 지정 알림이 있어요. 저는 그냥 휴대전화 동기화로 해가지고 휴대전화에서 오는 모든 알림을 다 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동기화를 끄고 사용자 지정 알림에서 알림을 받길 원하는 앱들만 이렇게 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앱에 원하는 설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미밴드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싹 올려주면은 이런 앱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쌓여있는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이렇게 크게 메시지들이 쫙 보여줘요. 여기서 확인한 건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뒤로 가기를 하면 나중에 위쪽을 내려서 알림창에 쌓여있는 것들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른 스마트워치와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미밴드는 밴드 자체에 문자 앱, 전화 앱, 카카오톡 앱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림이 오는 순서대로 쌓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각 카톡방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보낸 사람마다 분류해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온 메시지를 순서대로 다 확인할 수 있다던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요. 핸드폰에서 이 상단 알림바를 딱 내려보면 이 알림들 쌓이는 듯이 미밴드에도 똑같이 순서대로 알림이 쌓입니다. 알림을 그때그때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좋은데 알림에 대한 반응을 할 수는 없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미밴드의 한계죠. 내가 이거를 긴급하게 답장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정도를 구분하는 수준? 그리고 보통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는 폰에서 확인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내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폰으로 답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밴드 중에서도 그 기능이 가능한 건 갤럭시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갤럭시 P2 스마트폰에서 보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미밴드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지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연동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전화 알림도 다른 스마트워치들은 전화가 오면은 바로 받아서 워치로도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밴드든 뭐 갤럭시 P2든 둘 다 스피커도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화가 오면 진동이 울리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를 알려주고 전화 끊기 무음 버튼이 있죠. 그래서 미밴드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거절만 할 수 있습니다. 무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오고 있지만 미밴드에서는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제 전화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음 버튼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미밴드는 끊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무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전화를 굳이 거절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핸드폰에서도 미밴드에서도 조용히 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빨간 색깔 거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상대방에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넘어갑니다. 이런 안내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미밴드 7에서 걷기 또는 달리기 기능을 실행하면 핸드폰과 연동해서 걷기나 달리기 한 경로도 기록을 해주고요. 이렇게 소모한 칼로리, 시간, 페이스, 심박수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해주고 운동 강도도 5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케이던스나 보폭도 기록을 해주고요. 가성비 스마트밴드 치고는 꽤 많은 정보를 기록해주죠. 실제로 걷기, 달리기, 운동 기록을 할 때도 꽤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 기능에서
아쉬운 점, 바로 미밴드 7은 여전히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로를 기록하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미 피트니스 앱의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해줘야지만 달리기를 하는 내내 경로를 기록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계 자체에 있는 GPS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GPS로 측정한 거리값을 다시 밑밴드로 불러와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달린 거리를 표시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좀 기다려야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이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 경로 기록도 제가 사용해본 경험상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요건 그냥 재미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운동 위젯으로 들어가서 줄넘기 같은 경우는 손목을 휘두르는 걸로 이제 횟수를 기록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줄넘기를 슉슉슉슉슉 하면 이제 횟수가 뿅뿅뿅 올라갑니다. 미밴드 7의 운동 기능이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정지를 할 때 보통 요거 한 번 딱 누르면 정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운동을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운동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운동을 요약을 해줍니다. 앱에서도 들어가서 내 운동 기록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밑밴드 같은 경우에는 줄넘기, 뭐 달리기, 걷기, 수영 이런 것들은 기록을 잘 해주는데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뭐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고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근력 운동에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수는 오기압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운동 자동 감지 기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설정으로 가보시면 쭉 내렸을 때 운동 감지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운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켤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달리기랑 걷기를 자동 감지하도록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켜면 지속적으로 운동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달아요. 건강 모니터링 기능에는 심박수, 수면,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스탠딩, 목표 알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심박수나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는 이 미 피트니스 앱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지 아니면 뭐 30분에 한 번 추적을 할지 10분에 한 번 추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밴드를 이렇게 차고 그냥 잠을 자면은 자동으로 수면 기록을 해줘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위젯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시간 40분 잤다고 나와 있네요. 요거 영상 원고 작성하고 또 조금 있다가 미팅하러 또 나가야 돼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요거를 다 기록을 해줘요. 내 수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깊은 수면, 뭐 가벼운 수면, 렘 수면 설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면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미 피트니스 앱에서도 나의 기록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수면 중 호흡도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면 호흡 점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면 측정 설정에서 보시면 호흡 점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면 중 무호흡 증후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꽤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주 깨알같이 너무 늦게 수면을 취합니다. 일관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약간의 조언 같은 걸 해주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 이깟 밑밴드가 얘기한다고 듣게 이게 사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의 어떤 현실이 아닐까. 자, 그리고 밑밴드에서도 알람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애매하고 은근 불편한 게 알람이 핸드폰이랑 연동이 안 돼요. 보통 스마트워치들은 빅스비, 시리야, 오늘 저녁 5시에 알람 울려줘 그러면은 애플워치에서도 아이폰에서도 알림이 울리고 그래가지고 아이폰이 저쪽 멀리 있어도 내 손목에서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양쪽에서 막 울리니까 더 효과적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연동성이 있는데 밑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밑밴드랑 폰이 연결돼 있는 매개체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쓰지 않으면 연동이 안 됩니다. 알림 외에는. 그래서 그냥 빅스비 뭐 8시 알람 울려줘 하면은 핸드폰에는 입력이 되지만 밑밴드에서는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밴드에서 장치에서 알람을 눌러서 이 알람 탭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또 폰에서는 알람이 안 울려요. 밴드에서만 울려요. 이 밑밴드를 쓰니까 핸드폰
핸드폰에도 알람을 따로 설정해야 되고 밑밴드에도 알람을 따로 설정해야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같은 이유로 일정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뭐 빅스비 오후 5시 미팅 있다고 리마인더 등록해줘 하면은 캘린더에 등록되고 워치에서도 알림 설정 다 되고 핸드폰에서도 알림 설정 다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지난번 제가 갤럭시 워치 4 10개월 사용 리뷰에서 말씀드렸었죠.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밑밴드는 달라요. 일정을 등록하려면 또 미 피트니스 앱에서 일정 탭으로 가서 여기에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정일을 입력하고 미리 알림 설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알림을 받을지 설정을 하면 이것도 핸드폰에서는 알림이 안 오고 밑밴드에서만 알림이 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위젯에 등록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정 관리, 알람 관리 이런 게 진짜 중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180mAh로 스펙상 15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스펙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심박수 센서도 켜놓고 운동 감지 기능도 켜놓고 Always On 기능도 켜놓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빅밴드 7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유용하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20-30% 정도는 배터리가 닳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거의 30% 정도 닳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15일은 진짜 택도 없고요.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꼬박꼬박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보다 좋은 점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는 차고 잠을 자면 낮 동안 반드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근데 밑밴드 7은 잠을 자는 동안도 계속 사용을 해도 3일 정도는 간다는 거.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전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기는 기본 구성품이고요. 어댑터는 들어있지 않아요. 얘는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 이 단자에다가 붙이면 돼요. 여기 가까이 가져다 대면 탁 하면서 붙거든요. 자성도 적당히 세고 그래서 그냥 툭 건든다고 떨어지거나 하지가 않아요. 충전을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 개인적으로 밑밴드 7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이랑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연동되는 게 아니라 앱으로 연동되는 거라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람 설정이라든가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방해금지 모드나 취침 모드가 연동이 안 되니까 핸드폰에서 방해금지 모드 따로 하고 밑밴드에서 방해금지 모드 따로 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밴드에서 설정을 하려면 또 이렇게 올려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조그마한 화면에서 또 방해금지 모드 찾아서 여기서 방해금지 모드 켜기, 끄기, 유지하기 뭐 이런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손목 들어 올려 켜기 요거를 정시의 시작 기능이 있어요. 이 손목 들어 올려서 화면을 켜는 기능을 아침 몇 시부터 밤 몇 시까지 설정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설정을 해놓고 밤 10시 이후에는 손목을 들어 올려도 화면이 켜지지 않도록 설정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AOD 기능도 화면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정시의 시작 기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켜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 홈 버튼이 없어요. 밑밴드 7은. 그래서 홈으로 가려면은 계속 뒤로 가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좀 거슬리는 게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어쩔 때는 터치가 잘 먹고 어쩔 때는 약간 버벅버벅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꼭 한 번 터치로 안 되고 2번 정도 터치해줘야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어때요? 진짜 알차게 한번 리뷰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스마트워치냐 스마트 밴드냐 요거거든요. 먼저 밑밴드 7이 스마트워치에 비해 좋은 점, 가볍다, 슬림하다, 저렴하다, 필수 기능은 다 들어있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그래서 잘 때 차고 자기에도 더 좋다. 반면에 스마트워치보다 안 좋은 점, 스마트폰과 연동성이 떨어진다, 디자인 호불호 있을 수 있다, 이 자체에 스피커나 마이크가 없다, 이미지를 볼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앱이나 위젯이 한정적이다, 셀룰러 기능이 없고 터치 반응 속도가 느리다, 버벅임이 있다. 사실 갤워치도 버벅임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밑밴드 7에서 버벅이는 거에 비하면 갤럭시 워치는 전혀 뭐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그런 버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사용을 해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워치에 비해 별로인 점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이지 않는다면 밑밴드나 갤럭시 P2 같은 걸로 스마트 밴드에 입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갤럭시 P2와 밑밴드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핸드폰과의 연동성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갤럭시 P2로 가시고, 또 갤럭시 P2도 마찬가지로 터치 반응 속도 느리고 좀 버벅버벅거리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또 저는 새로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